자, 안녕하세요. 스토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그리거 대 이제 메이웨더 양 선수의 대결이 내일 이제 예정돼 있는데, 자, 오늘 제가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이길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맥그리거가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맥그리거가 이긴다는 근거. 자, 일단 첫 번째, 맥그리거는 자, 긴 리치의 사우스포예요. 사실 양 선수가 너무나 이제 그 실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복싱 수준으로 보면은 한 명은 거의 복싱계 신 49승 무패,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복싱 초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거보다는 약간 어떻게 나올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긴 리치의 사우스포. 여태까지 메이웨더의 상대들을 보면은 약간 쉽지 않았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긴 사우스포, 이렇게 맥그리거만큼 젊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폭발적이고, 그리고 그런 긴 리치를 가진 사우스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메이웨더는 뭐냐면은, 전에는 게레로만 해도 사실은 키가 173에 리치가 178, 리치가 또 10cm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사우스포 누구 있냐, 파퀴아오도 있고 잽 주다 요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또 사우스포를 상대로는 그 메이웨더의 숄더롤 자체가 또 힘들기 때문에, 숄더롤 자체가 궤적상 이제 좀 맞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힘들고, 그리고 맥그리거는 이런 그러니까 메이웨더는 긴 리치의 사우스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마인드고요. 자, 그리고 또 메이웨더의 노세아가 있죠.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쉬었는데, 사실은 메이웨더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늙었을지, 아니면 그동안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근데 저는 메이웨더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메이웨더의 노쇠화가 있죠. 긴 리치의 사우스포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변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변수, 메이웨더의 노쇠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 맥그리거는 현재 지금 동기부여가 확실해요. 맥그리거가 이기면 정말 모든 거를 가집니다. 하지만 메이웨더는 이겨도 본전, 지면은 모든 걸 다 잃어요. 맥그리거는 지금 굉장히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태. 이기면은 맥그리거가 승리할 경우 지금 미국 복싱 시장을 MMA가 거의 가져올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메이웨더는 지금 복싱계에서 가장 인기 스타고, 그리고 그러니까 맥그리거는 지금 MMA에서 가장 인기 스타인데, 양 선수가 복싱 룰로 맞붙어서 만약에 맥그리거가 이겨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기존에 전통이 쌓여있던 복싱이라는 스포츠 자체의 전통이 많이 깨지게 되죠. 복싱이란 스포츠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뭔가 기술 체계,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메이웨더가 진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싱계가 걸린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 맥그리거는 항상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항상 말한 대로. 맥그리거가 솔직히 말해서 알도를 13초 만에 보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잖아요. 맥그리거가 그리고 알바레즈를 또 그렇게 또 초사를 시킬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가 항상 말한 거에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고, 이런 그 점이 맥그리거의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사실은 맥그리거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근거가 있어요. MMA식의 더티 클린치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복싱은 메이웨더 같은 경우는 클린치를 하면 심판이 바로 이제 중지를 시켜버리는데, MMA에서는
거기서에서도 또 상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맥그리거는 사실상 상대의 거리를 두고 살짝 상대 붙었을 때 밀어내고 요런 게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이웨더가 구석으로 가서 숄더롤 기술을 구사하려고 할 때 그 타이밍에 사실은 클린치가 펀치가 나오면 바로 클린치를 붙어버리는데 메이웨더는 그걸 만약에 약간 이렇게 밀어내고 어깨로 살짝 밀어내고 혹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살짝 밀어내고 목 쪽을 살짝 밀어내고 그 다음에 또 치고 요런 거에 또 메이웨더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상황에 메이웨더는 직면해본 적이 없거든요. 복서들은 보통 안고 있다가 그냥 다시 레퍼리 스탑 또 떨어뜨리고 다시 또 시작하고 요게 익숙한데 거기서 밀어내는 동작들을 연습을 많이 하고 끌어안고 밀어내고 더티복싱식을 연습을 많이 해서 맥그리거가 나온다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통적으로 만약에 원투 잽잽투 카운터 요거 가지고 맥그리거가 메이웨더를 상대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승산이 없어요. 진짜로. 정통적인 방법. 차라리 여태까지 그 선수들을 보면은 많이 이제 메이웨더한테 시련을 줬던 선수들을 보면은 시련을 줬던 선수를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변칙적으로 마르코스 마이다나 같은 경우도 위에서 내리찍는 주먹을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그 상대 선수를 메이웨더를 고전에 몰아놓고 메이웨더가 또 그 명장면이 있죠. 코너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코너맨한테 이제 눈이 안 보인다고 막 얘기를 하는 울먹거리면서 살짝 울먹거렸어요. 메이웨더한테 그러니까 메이웨더가 눈이 안 보인다고 막 그랬던 이제 또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당황할 수 있어요. 메이웨더 당황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다음 메이웨더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첫째 복싱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로 복싱 수준이 와 49승 무패의 복서 사실 다른 스포츠잖아요. MMA랑 복싱이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스포츠란 말이에요. 다른 스포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메이웨더는 복싱 기술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복싱만 해왔고 복싱에 최적화되어 있는 복싱의 신 49승 무패 커리어에 5점을 남기지 않은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유일무이한 선수란 말인데 하지만 맥그리거를 보면은 사실상 MMA에서 복싱을 잘했지 복싱에 오면은 프로 복싱 세계에 오면은 어떻게 기술 수준이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맥그리거가 정통 복싱으로 이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변칙적인 걸 가져와야 되는 거고 맥그리거는 초전에 지금 많은 복서들이 얘기를 해요. 맥그리거는 지금 초전에 또 초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복싱도 경험이 없고 복싱 닌자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파링에서만 경험이 있지 시합 같은 이런 큰 경기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은 첫 경기고 하지만 복싱 링에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복싱 링에서 정말 살다시피 한 메이웨더를 복싱 수준 그런 이제 정통적인 걸로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이제 맥그리거가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카운터치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맥그리거가 그 쓱박 왼손에 이제 핵폭탄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다 왼손으로 카운터를 쳐서 보냈고 왼손 쓱박 요건데 메이웨더는 맷집이 말도 안 돼요. 진짜로 경이로워요. 맷집 자체가 마이다나한테 정타를 허용하고도 사실상 다운도 안 되고 그리고 쉐인 모슬리 전에서 2라운드였나요? 제대로 주먹 허용하고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어요. 바로 일어나서 바로 회복하고 바로 자기 페이스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이게 메이웨더의 맷집입니다. 이게 메이웨더예요. 진짜로 메이웨더는 맷집 자체가 턱이 아주 강해요. 진짜로 방어 복서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방어 흘리고
이런 것만으로 12라운드를 가는 게 아니라 정타를 설사 허용하더라도 턱 자체가 워낙 강해요. 그리고 메이웨더 훈련 영상을 보시면 자주 아시겠지만은 헤드 하네스, 목 강화 훈련을 상당히 또 많이 합니다. 그 맷집 자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 근육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쓱박을 혹시 맥그리거가 정타로 몇 대 맞춘다. 파키아오도 몇 대 못 맞춘 정타를 복싱 초전 맥그리거가 설사 몇 대 맞힌다라고 해도 사실상 다운을 뺏거나 KO를 뺏는 것 자체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나 좀 이따 이제 변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 메이웨더는 커리어에 5점을 남기려 하지 않을 거예요. 49승 1패 남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50승 0패. 그러니까 메이웨더 자체가 자신의 기술 체계에 정말 자신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전에 지금 메이웨더는 자기 경기에 56억을 배팅했어요. 56억을. 자기가 이긴다. 미국은 이런 거 좀 해도 되나봐요. 근데 56억을 자기 경기에 자기가 이긴다에 배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지금 차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메이웨더는 자신의 기술 수준,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 보면은 막 훈련 영상 보고 샌드백 치는 속도 영상 보고 그런 거 보고서 야, 이거 맥그리거도 기술 만만치 않다, 맥그리거 복싱 잘한다,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이웨더 자체가 얼마나 잘하면은 십몇 년 동안 무패하고 49승을 했겠습니까? 무패로. 그러니까 이게 무패인 선수들은 다 무패인 이유가 있어요. 자, 하빕, UFC 무패, 하빕을 보세요. 얼마나 레슬링 자체가 강합니까? 레슬링으로 누구든지 다 눕히고 누구든지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빕이 무패인 거고, 존 존스 사실상 무패죠. 존 존스는 솔직히 지금 약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 존 존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약 걸렸기 때문에. 약쟁이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메이웨더가 전혀 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낙한 거예요. 이 경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점을 무시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영리합니까 메이웨더가. 이런 논란도 있죠. 파키아오와의 경기를 미룬 이유가, 파키아오가 전성기가 다 지나고, 전성기가 이렇게, 왜냐면은 이런 스피드를 이용한 작고 빠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가 지났을 때 파괴력이 반감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메이웨더 같은 경우는 연타 위주보다는 한방 한방 쓱박 피하고 치고 요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쇠화 자체가 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메이웨더 알고서 시간을 끌었다, 이런 또 설이 있는데, 메이웨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선수예요. 커리어의 5점을 절대 남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거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낙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에피소드 혹은 인베디드 영상, 홍보 영상 같은 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인터뷰할 때도 나는 좀 느려졌다, 난 좀 늙었다, 요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메이웨더 얼마나 지독한 훈련벌레입니까? 근데 인베디드 보면은 놀러 다니고 아들 놀아주고 자전거 타고 쇼핑하러 가고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훈련 안 하고 나는 정말 위대한 복서다, 훈련 안 하는 영상, 난 훈련 안 하고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해도 맥그리거를 이긴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훈련 엄청나게 하죠. 훈련 말도 안 되게 해요. 메이웨더가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훈련 말도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영상 찍을 때만 쇼핑하고 놀고 자전거 타고 요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 뭐였죠?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자, 뭐냐면은 인터뷰할 때도 난 늙었다, 난 약간 느려진 것 같다, 요런 얘기를 하는 이유, 요것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은 항상 경기 전에 무조건 메이웨더가 탑독이에요. 무조건 메이웨더가 이길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메이웨더는 PPV 판매 혹은 현장 시청률 요런 걸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해요. 저번에 베르토전 때도 신경이 끝날 것 같으니까 베르토는 강한 선수다라고 베르토 띄워주기를 바로 시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 늙었고 요런 걸로 살짝 메이웨더가 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야 이거 혹시 맥그리거가 이기는 거 아니야? 맥그리거가 혹시 일 한번 치는 거 아니야? 요런 마인드로 경기를 시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메이웨더의 전략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음 3분 12라운드라는 변수가 있어요. 메이웨더가 이긴다는 근거. MMA는 5분 5라운드, 챔피언전 가면 5분 5라운드, 그리고 그 전에 5분 3라운드인데 25분, 15분 경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최적화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MMA는 이런 그런 이제 쉴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물론 복싱도 쉴 수 있는 구간이 적겠죠. 적지만 복싱은 적어요. 쉴 수 있는 구간이. 왜냐면 그 딜라쇼 대 로마첸코 스파링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라쇼가 끝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카디오 괴물이다.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친다. 12라운드, 그러니까 12라운드도 아니고 3분 4라운드 12분을 했는데도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MMA 같은 경우는 눌러놓고 만약에 넘어뜨리면은 위에서 약간씩 쉬면서 압박할 수 있단 말이야. 주짓수로. 그런데 이제 복싱은 그게 아니라 계속 서있고 계속 붙으면은 계속 떨어뜨리고 그리고 계속 심판이 저도 복싱 대회 나가봤지만은 계속 좀 약간 루즈해지면은 계속 싸우라 그래요. 그리고 계속 루즈하면은 바로 약간 타임한 다음에 바로 이런 말 합니다. 빨리 지금 여기 싸우러 왔어? 나 저 심판한테 저 이런 말 들었어요. 저 예전에 복싱 대회 나갔을 때 심판이 저한테 제가 막 이제 딱 받아치려고 카운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서 있으니까 심판이 저한테 안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막 이랬어요. 진짜로 약간 무서웠어요.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무서워가지고 싸웠죠. 진짜로. 하여튼 심판이 그렇게 계속 한단 말이야. 압박을. 복싱 자체가 계속 서있고 사실 도망갈 공간도 없고 사방링에서 상대가 바로 앞에 서있고 계속 높은 페이스로 싸움을 유도를 할 거예요. 메이웨더는 3분 12라운드의 높은 페이스의 싸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체력 자체가. 그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도 있죠. 3분 12라운드에 최적화돼 있단 말이야. 메이웨더는. 근데 반면 맥그리거는 5분 3라운드 5분 5라운드 경기를 뛰다가 3분 12라운드 뛰려고 그러면은 체력 자체에 리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오히려 쉽게 금방 빨려버릴 수도 있어. 체력 운동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리고 맥그리거 보시면 알겠지만 디아즈 전에 디아즈 1차전 보시면 약간 맞으면 바로 태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진 거예요. 맞아서 진 거예요. 솔직히 서브미션이라고 맥그리거 얘기하지만 맞아서 진 거예요. 그건 맞아가지고 맞기 싫어가지고 괜히 그 태클 들어갔다가 바로 눌려가지고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사실상 멘탈적으로도 맞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맥그리거가. 디아즈 1차전 봐도 그렇고 2차전 때도 피하면서 막 시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피 터지는 싸움, 로비 라울러 같이 막 웃고 맞으면서 막 웃고 들어가고 그런 멘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맥그리거. 그렇기 때문에 메이웨더한테 좀 맞으면은 체력 없고 하면은 진짜로 와 멘탈 엄청 털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그림이 제가 봤을 땐 내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메이웨더의 이긴다는 근거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변수 첫 번째 8온스의 글러브. 보통은 이제 네바다주 그 T-모바일 아레나가 있는 거기 이제 주 체육회가 체급별로 맞는 그런 글로브 온수를 정해놔요. 근데 이제 거기서 10온스로 그 지금 경기 체급하는 69kg급에서는 그 뭐야 8온스의 10온스의 글러브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특별하게 8온스의 글러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수가 돼요. 이게 근데 누구한테 유리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맥그리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 딱 하나예요. 맥그리거는 솔직히 말하면 모험을 걸어야 돼요. 다 얘기하잖아요.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초반에 KO 승부를 가야 된다. 10온지보다는 8온지가 맞았을 때 KO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웨더가 10온즈 글러브는 버텨도 메이웨더가 10온즈 글러브 버텨도 맥그리거 왼손 진짜 세거든요. 왜냐면은 움직임적으로 봤을 때 날개뼈 체중을 다 싣고 던지듯이 치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그런 주먹 자체가 세고 그렇기 때문에 8온즈의 글러브로 맞았을 때 메이웨더가 버틸 수 있을지 한 대 맞았을 때
그러니까 한 대로 사실은 끝날 수도 있는 경기예요. 사실 격투기 스포츠라는 것이, 이 투기 스포츠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력만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을 해요, 선수들도. 경기의 승패는 실력만 가지고 가림되는 게 아니다. 운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한 대 걸리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 없지만은, 경기 자체를 리드하다가도 한 대 맞고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8온즈의 글러브가 물론 메이웨더한테도 가벼운 글러브 샀고 맥그리거가 맞아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맥그리거가 언더독이고 맥그리거는 왼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맥그리거에게 8온즈의 글러브는 굉장히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죠. 상대를 더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이거는 근데 먼저 메이웨더가 이거를 하자고 한 거예요. 8온즈 글러브를. 그렇기 때문에 메이웨더가 8온즈의 글러브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메이웨더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걸 거예요.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메이웨더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미 얼마나 기술 수준 차이가 나고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메이웨더는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8온즈 글러브 끼고도 난 이길 수 있어, 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아도 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큰 변수가 될진 저는 의문이에요. 이것도 오히려 그런 걸 수도 있어. 제가 앞에 말했듯이 이것도 오히려 경기의 흥미를, 너무 메이웨더가 싱겁게 이길 것 같다는 의견이 많고 정말 맥그리거 죽었다. 타이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빡쳐있죠. 타이슨은 굉장히 화나있는 상황이에요. 맥그리거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이웨더는 이런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 자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8온즈의 글러브라는 변수를 둔 겁니다. 이건 확실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있으면 심판의 스탑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스탑 타이밍,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맥그리거가 그 폴 말리그나기와의 스파링을 봐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막 이제 클린치를 붙었을 때 거기서도 살짝씩 밀어주면서 계속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메이웨더는 무조건 끌어안으려고 할 거고 맥그리거는 떨쳐내려고 할 텐데, 맥그리거 떨쳐내기 전에 스탑을 해버리면 다시 또 원점, 그렇게 되거리기 때문에 심판의 스탑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기사를 하나 봤는데 메이웨더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맥그리거는 무조건 더티하게 나올 것이다. 심판이 레퍼리를 믿는다,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스탑해라 이거죠. 끌어안으면 바로 스탑해라 이거예요. 심판의 스탑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큰 변수라고 생각해요. 맥그리거가 MMA식으로 계속 밀어내고 치고 요런 클린치를 준비를 해올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메이웨더도 대비를 물론 하겠지만은 대비를 한다고 다 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심판이 빨리 스탑을 해버리면 맥그리거가 말릴 수도 있어. 경기 중에 빡칠 수도 있어요. 심판이 뭔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생각한 것보다 스탑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은 중간에 빡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맥그리거가 멘탈이 나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심판의 스탑 타이밍, 그리고 심판도 복싱계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빠르게 스탑할 가능성이 높아요. 복싱계 사람이고, 복싱이 지면은 제가 심판의 일자리 이런 걸로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로 심판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지면은 복싱 자체가 굉장히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이웨더가 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심판 자체도 메이웨더 편일 수도 있어 진짜로. 이 점을 제가 좀 조심스러운 점이긴 한데,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약간 합리적 의심이란 걸 해볼 수가 있죠. 합리적 의심이란 걸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맥그리거의 감량입니다. 메이웨더는 사실상 지금 체급이 살짝 높아요. 자기 원래 뛰던 것보다 약간 높은 체급에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3.5파운드인가 오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메이웨더가. 하지만 맥그리거는 제가 감량을 했을 때 그 얼굴에 그런 고생하는 게 좀 티가 나요. 평체가 82kg 나간다고 하는데 12kg 감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량 진짜 무조건 힘들 거예요. 감량이, 제가 감량하는 거 옆에서 봐서 알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감량은 제가 보기만 해도 힘듭니다. 진짜로 감량은 제가 보기만 해도 힘든데 그런 감량을 했어요. 그리고 개체량 때 보니까 얼굴에 상당히 많이 헬스케져 있었어요. 헬스케져 있었기 때문에 맥그리거가 감량 좀 힘들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이러면은 감량을 많이 한 선수들 체력적으로 문제가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더티 클린치를 할 때 체중을 많이 빼면 힘적으로, 완력적으로 이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력적으로 이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밀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발이 스탑해버리기 전에. 그런 점은 또 맥그리거가 이점으로 살리기 위해서 69kg에서 하자고 한 것일 거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이점을 살리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다 같이, 자, 같이 이 기사를 보면서, 관련 기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자, 기사를 한번, 네이버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맥그리거 1라운드에 끝낸다. 메이웨더 도발은 늘 겪던 일. 코너 맥그리거 자신감 여전했다. 메이웨더는 2라운드 이상 못 버틴다. 1라운드 안에 끝낼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진짜 단언컨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맥그리거는 초반에 승부를 걸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얘기에서 시사하는 바죠. 이 얘기에서는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또 난 엄청난 페이스로 3분 12라운드 경기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 메이웨더를 쉽지 않고 압박하고 결국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믿어 좋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항상 했어요. 항상 했고, 크게, 근데 체력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을 거야. 분명히 맥그리거도 스파링을 많이 하면서, 3분 12라운드 스파링 많이 하면서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메이웨더급의 선수랑 붙었을 때는 체력이 좀 많이 빨릴 수도 있어요. 멘탈이 좀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뭐 항상 하는 말이고, 이걸 증명해 오긴 했지만 이번엔 증명하기 가장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메이웨더는 맥그리거의 도발을 대꾸하지 않았다. 무패의 전적으로 우체급을 석권한 챔피언답게 자신감 있고 무게감 있는 몇 마디로 본인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근데 세상 오래 살 일인 게, 메이웨더가 선역 같아요, 진짜로. 맥그리거가 악역. 살다 보니까 메이웨더가 선역을 할 때도 있네요, 진짜로. 항상 페이스 오프 할 때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 개최랑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페이스 오프를 할 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살짝 표정 자체가 어이 가소로운 놈, 살짝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야.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이게 무겁게 들을 얘기입니다. 경기 전 누군가 나에게 바디 공격을 하겠다. 누군 오른손 부지, 누군 왼손 훅으로 쓰러지겠다 선언했다. 21년 동안 그런 도발을 받아왔지만 아직 멀쩡하게 이 자리에 있다. 21년 동안 수많은 도발을 받았지만 나는 무패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메이웨더예요. 이게 메이웨더예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지만 맥그리거는 끝까지 수위 낮추지 않았다. 난 메이웨더 박살내고 그를 복싱계 쫓아낼 것이다. 내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수준이 다른 선수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메이웨더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간이란 게 있고 또 노력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복싱이라는 스포츠에서 많이 노력을 해온 메이웨더한테 기술적으로 맥그리거가 힘들 거예요. 이건 힘들 거고, 메이웨더는 경기 전 무슨 말도 상관없다. 경기장 밖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링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하다. 이건 살짝 그거 냄새가 나네요. 타이슨 누구나 그럴듯한 전략을 했다. 한때 처맞기 전까지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메이웨더는. 두 선수가 생각하는 이번 경기 이유는 완전 다르다.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경기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메이웨더와 달리 맥그리거는 UFC와 복싱 정업을 고려한다. 복싱과 종합격투기를 병행할 생각이다. 링과 옥타곤을 다 정복하겠다. 맥그리거가 이기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죠. 근데 만약에 처맞고 진다, 처맞고 져버리면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스토리죠. 이거는 좀 불가능한 스토리죠. 처맞고 져버리면 안되고, 약간 그래도 약간 호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그럴듯한 경기가 되면은, 약간 처맞는 경기가 안되면은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메이웨더라는 복싱 선수 자체가 워낙에 뛰어난 선수고 워낙에 탑클이고 챔피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따라가는 경기만 보여줘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UFC 측 입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복싱 측 입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더 경기 끝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편 메이웨더 맥그리거 대결 내일이죠. T모바일 아레나 11시 반부터 KBS PC 및 모바일은 스포티비 나우. 자, 저도 시청할 거고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 한번 보시죠. 복싱을 하던지 말던지 이기던지 말던지 닥치고 UFC 챔피언 방어전이나 해. 예, 이분은 진짜 UFC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맥그리거 때문에, 솔직히 UFC 측에서도 경기의 명분 자체가 조금 없어졌단 말이야. 왜냐면은 맥그리건 다른 애들이 이런 말 하겠죠. 왜 맥그리건 되고 나는 안 되냐. 우들리도 그런 얘기 하고 비스핑도 그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챔피언들이 방어전 막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컨텐더들이 막 다 진짜로 힘들어한단 말이야. 이게 맥그리거 효과의 악효과예요, 진짜로. 이거가 맥그리거 효과의 악효과예요. 그러니까 백사장도 할 말이 없지. 애들이 맥그리거한테는 그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명분 자체가 얘기를 다른 얘기 막 비스핑한테도 강요할 명분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고, 드존한테도 딜라쇼랑 붙으라고 강요할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로 UFC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UFC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답글 한번 보시죠. 시끄러운 경기 나봐. 으이구. 이런 분들은 좀 약간 착잡합니다. 토니 퍼거슨 케빈리부터 보고 얘기해라. 방어전 상대 결정도 안 되는데 뭔 개소리야. 그니까 만약에, 그니까 이분은 살짝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데, 약간 어리바리 까시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만약에 맥그리거 복싱을 안 왔으면 바로 하빕이나 퍼거슨이랑 붙었을 거예요. 케빈 리, 토니 퍼거슨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거 경기 자체가 없었을 거야. 든지야 이놈아, 경기 보기 전에 국어 보고부터 다시 하자. 아니고요. 하빕이랑 떠라. 근데 솔직히 맥그리거가 이번 경기 끝나고 맥그리거 피셜로 맥피셜 나왔기 때문에, 맥피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이번 경기 끝나고 하빕이랑 러시아에서 붙을 것이다, 로키처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맥그리거가 한 얘기는 항상 뭔가 좀 믿을만해요. 맥그리거가 얘기한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디아즈랑 붙었다 했을 때 백사장이 안 된다고, 정말 그런 경기 없다고 했을 때도 했고, 알바레즈랑 하겠다 할 때도 백사장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맥그리거 피셜은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 맥그리거 말인즉 2라운드까지 체력 바닥나게 겁나 열심히 해보고 안되면 그냥 포기해야겠다, 전법인데. 그래서 메이웨더가 복싱에서 초반 러쉬하는 애들 많이 못 봤을 테니 전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스포츠 매너도 없고 방어전도 안 하는 맥그리거 존경받을 이유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개인의 의견 존중하겠고, 초반 러쉬를 가능성이긴 하죠. 충분히 가능성이긴 하고. 한국 시간 25일이 아니라 27일이다, 기자야. 아, 그렇네요. 맞네요. 25일 아니고 27일. 25일은 어제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 그쵸. 타이슨의 명언이기도 하죠. 자, 맥그리거가 이길 것 같다는 사람들은 격투기를 전혀 1도 안 접해본 TV로만 보던 이들이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MMA로 붙으면은 메이웨더 1분도 못 버틸 겁니다, 진짜로. 1분 안에 탭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격투기 해본 사람으로, 저도 복싱만 하다 격투기를 해본 사람으로서 진짜로 1분도 안 돼서 탭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런 말 하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다른 글도 한번 보시죠. 그는 전쟁에 강하다. 맥그리거 이변 전망한 복싱 전설들. 플로이드 메이웨더 대 코너 맥그리거 복싱 커리어는 비교될 수 없다. 5체급을 석권한 최정상 복서, 복싱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간의 대결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년직 챔피언, 맥그리거 승리가 가능하다는, 맥그리거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는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내 체급을 정복한 바 있는 후한 마뉴엘 마르케즈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맥그리거를 믿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맥그리거가 강펀치를 성공시켰을 때 메이웨더가 어떻게 대응할지 볼 수 있을 것. 그쵸. 메이웨더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면 8언즈 글러브고 10언즈랑 8언즈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예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고,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격투 스포츠라는 것이, 과거 세계 챔피언을 지닌 칼 프로치는 맥그리거의 승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듯 했다. 젊고 건강하면 굶주려 있다. 그런 자신감이 넘친다. 요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동기부여가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맥그리거 동기부여가 충분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장담하는 선수도 있어요. 미들급 복서인 제이슨 퀴클리는 내 말을 명심해라. 맥그리거는 매일 제대로 KO 시킬 것. 이런 말 때문에 또 경기가 기대가 되고, 이런 말 때문에 또 사람들이 TV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명의 헤비급 전설 조지 포먼과 에반도 홀리필드는 승부에 대한 예상보다 맥그리거가 취해야 할 경기의 자세, 맥그리거가 메이웨더의 방식대로, 복서의 방식대로 경기한다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저랑 비슷한 의견이네요. 그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맥그리거 제가 자유로운 움직임을 추구하고, 복싱의 룰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말 굉장히 자유롭고 특이한 경기 스타일을 구사를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 메이웨더가 취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뭐냐면은 다 복싱을 경험하고 정통 복싱 방식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매일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다나의 경기에서 보듯이 약간 변칙적인 선수들한테는 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고, 홀리필드는 메이웨더에게 타격을 가해야 한다. 메이웨더를 두렵게 만들고 전쟁을 해야 한다. 맥그리거는 전쟁에 강하다. 맥그리거는 전쟁에 강하다는 거는 저는 약간 아직 물음표입니다. 물론 디아즈와의 2차전에서 그래도 끝까지 경기를 하면서 좀 받아치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중간중간에 계속 도망다니면서, 스텝으로 도망다니면서 시간 얼마나 남았나 보고, 그때 눈빛 자체도 이미 좀 하기 싫어하는 눈빛이었어요. 하기 싫어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랬고, 전쟁이 강하다는 건 저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야, 여기도 25일이라고 해놨네. 27일이에요. 27일 내일입니다. 로드 투 아놀 결승전이고, 여기서 승자가 권한솔과 대결. 딱히 뭐 볼만한 댓글이 없네요. 여기는 볼만한 댓글이 없고, 도박사 94% 맥그리거 승리에 막판 뒤집힌 배당 추이. 그쵸. 도박사들이 이렇게 맥그리거 승리를 점치는 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연막작전일 수도 있어요. 연막작전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연막작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진짜로. 연막작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배당이 오픈됐을 때만 두 선수의 격차는 상당했고, 96%, 승률로 96%. 그쵸. 맥그리거가 젊고, 메이웨더는 크고 강하고, 요거기 때문에. 맥그리거가 복싱룰로 메이웨더를 이긴다면 복싱계는 큰 혼란, 종합격투기 다시 크게 주목받을 듯. 그쵸. 뭐냐면은 종합격투기가 엄청 붐이 있다가, 지금 약간 성장세가 약간 죽었단 말이야. 성장세가 약간 죽었어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막 올라오다가, 말도 안 되게 올라오다가 지금 약간 성장세가 죽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맥그리거가 이긴다면은 엄청 조명받겠죠, 진짜로. 파키아오 메이웨더처럼 16개만 안 끝나면 좋겠다.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건 모두의 바람이죠. 탭 그리고 쳐맞는다. 적어도 맥그리거 경기는 재미없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건 맞아요. 진짜 맥그리거 경기 재밌어요. 항상 재밌었고, 메이웨더 파키아오 경기 재밌었는데, 사람들은 둘 중 하나가 KO로 끝나는 경기를 원했을 뿐. 저도 처음 봤을 땐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리플레이보다 잤습니다. 리플레이보다 잤어요. 그 경기는 생각할수록 열받지.
그러니까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라이브로 봤을 때 이름값이 있고 워낙에 또 이제 기술 공방은 치열했으니까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리플레이보다 잤어요. 재밌었던 사람한테 그 경기가 전세계 총괄을 기다리던 만큼의 값어치가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나 묻고 싶다. 그런 경기는 널리고 널렸다. 다른 데 가서도 뵌다. 다른 데 가서 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앤디 워홀의 명언. 유명해져라. 그럼 똥을 싸도 작품이다. 이거죠. 유명하기 때문에 양 선수 유명하고 이름값이 있고 쌓아올린 거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경기 자체는 값어치가 떨어질지 몰라도 이름값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복싱은 호흡법이 달라. 6라운드 이전에 승부나면 맥 이길 거고 6라운드 넘어가면 10라운드 정도의 TKO로 질 거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쵸. 기술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경기였죠. 처음엔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자,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라샤드 에반스, UFC 전 헤비급 챔피언, 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죠. 라샤드 에반스, UFC 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라샤드 에반스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코너 맥그리거의 대결에 대해 누가 이길 것 단정짓지 않았다. 같은 MMA 선수로서 맥그리거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조언 위주의 말을 남겼다. 그쵸, 이번 경기 성사대 그 자체로 완벽한 게 뭐냐면은 맥그리거 저도 독방석이야. 너무 처맞지만 않으면 돼요. 진짜로 죽기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메이웨더랑 하는데 진짜로 막 예컨대 막 골로프킨이나 사울 알바레즈랑 하면은 진짜로 진짜로 어디 하나 진짜 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또 메이웨더기 때문에 팔원지긴 하다 또. 근데 또 팔원지긴 해가지고 죽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어디 뭐 다치지만 않으면은 맥그리건 승리한 거죠. 진짜로 침착히 기다려야 한다는 강조한다. 영리하게 풀어가다 보면 후반 기회가 올 것. 근데 분명히 이런 것도 있어요. 알도가 왜 13초 만에 KO 당했을까? 도발에 말렸죠. 감정적으로 경기에 나서면은 안 풀릴 수밖에 없어. 근데 메이웨더 역대급 상대들을 보면은 약간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너무 얄미우니까 너무 피하고 너무 자신의 공격이 안 먹히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약간 더 무대뽀로 밀고 들어가는 선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맥그리거는 강점이 있죠. 같이 깠기 때문에. 맥그리거한테 말렸던 선수들은 다 도발에 말린 거예요. 진짜로. 알바레즈도 그랬죠. 알바레즈도 자기가 경기 끝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면서 감정적으로 말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도도 감정적으로 진짜 후려줘야지 들어가다가 13초 만에 KO 당하고 서로 그랬기 때문에, 물론 메이웨더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침착하게 경기할 건데 맥그리거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지. 메이웨더의 그런 토킹에 서로 흔들리지 않고 서로 침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맥그리거 경기 보면 굉장히 침착해요. 네이트 디아즈와의 1차전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경기에 굉장히 침착하게 다 봤어요. 디아즈와의 1차전은 제가 봤을 때 맥그리거가 오히려 역으로 감정적으로 말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다른 애들은 막 논리적으로 하니까 논리적으로 맥그리거한테 안 됐는데, 디아즈는 그냥 응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니까 맥그리거가 오히려 말린 것 같아요. 그래서 KO 시키려고 들어가다가 체력 다 빨리고 몇 대 맞고, 그리고 갑자기 태클 쳐가지고 눌려서 주짓수에서 탭 치고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후반 라운드에 들어 앞서는 시즈코이나 인사이드 클린치 같은 MMA 기술 등 우위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면 왼손 펀치에 성공시킬 수 있고 나아가 매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나올지는 침착하게 하다가 붙었을 때 연타, 요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침착하게 하다가 거기서 기술 수준이 안 될 것 같으면 붙어버리고 클린치 해버리고 거기서 또 밀어내면서 쳐버리고 중심을 틀리고, 그런 거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누구는 초반 아니면 다 없다 하고 누구는 후반 노려하고 그냥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좋을 듯.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항상 격투 스포츠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진짜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견은 있어요. 어떤 의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많이 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맥그리거가 무작정 달려드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 좋다. 초반에 끝내려고 무작정 달려드는 전략은 제가 보기 안 좋다. 왜냐면 메이웨더는 카운터의 마술사예요. 정말 카넬로 알바레즈한테 복싱 교육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반에 막 달려드는 전략 자체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던 이기던 맥그리거는 1000억 이상 벌고 네가 승자다. 이건 맞는 소리죠. 지던 이기던 맥그리거는 승자예요. 이미 승자고 맥그리거 네가 알아 조절하고 쉽진 않겠지만 주위에서 어떤 개소리, 그러니까 맥그리거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별로 귀담아듣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작전에 집중하고 있을 거고 메이웨더의 상대한테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메이웨더한테. 그럴 거기 때문에 뭐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에 49명으로 온갖 작전에 초반 러시에 무작정 다 가져왔는데 못 잡았다. 프로 데뷔 초짜가 49성 다란지 잡는다고 절대. 이게 일반적인 의견이죠. 이게 이런 의견 때문에 하지만 결론이 뭐냐? 이 사람도 경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경기는 본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희대의 멱티 경기 서프라이즈에 몇 년 뒤에 나올 듯.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기 시작하기도 전인데. 경기 보고 얘기합시다. 경기 보고 진짜로 졸작이 나오면은 그때 욕하시면 돼요. 경기 시작 전부터 너무 이렇게 하시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로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기사 한 두어 개만 더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성 맥그리거 메이웨더 경기 해설, 그쵸? 내일 정찬성과 그 전 복싱 선수 변정일 씨가 정찬성 선수 변정일 선수가 전 선수가 이제 같이 해설을 KBS에서 할 텐데 MMA 그러니까 잘한 것 같아. MMA 선수 한 명이랑 복싱 선수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내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현역 선수의 맞고 생생한 얘기를 들어주고 기대된다. 자신의 경험을 비춰 순간순간 선수의 감정 상태나 생각,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 스포티비 개꽃이다 망해라. KBS에서 중계할 줄 몰랐겠지? 자, 솔직히 저는 스포티비 유료화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느끼는 것이 나중에 정말 팬이 정말 많아지고 팬층이 두터워지고 매니아층이 많아졌을 때 결제한 사람이 그래도 더 많아졌을 때 결제 안 한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때 했어야 돼. 지금 너무 시간이 일렀어요. 진짜로. 아직까지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은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봐버리니까 오히려 한국 종목격투기가 인기가 식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스포티비가 약간 잘못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전 결제를 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약간 진짜로 약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국내 유일무이 스포츠를 유료화한 스포티비. 그러니까 이게 맥그리거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PPV를 다 사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아직까지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채널 돌리다 나오면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약간 그러네요. 자, 꽃이다라고 해서 얘기하네요. 자, 야이르 로드리게스 패더급의 신은 강호. 맥그리거가 이긴다는 전망을 내놓은 선수네요. 로드리게스는 UFC와 인터뷰에서 맥그리거에게 이점이 있는 경기다. 그는 29세로 메이웨더보다 훨씬 젊고 키도 크다. 또 강하다며 지금까지 그의 KO 승을 봐오지 않았나. 맥그리거의 승리를 예상한다. 또 근데 핑거글러브랑 복싱글러브도 달라요. 다르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핑거글러브는 약간 더 피부 쪽에 살짝 데미지를 많이 주고 복싱글러브는 약간 더 뇌 쪽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약간 더 머리통에 약간 더 울리는 느낌, 약간 더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이제 MMA에서 KO 시킨 거 가지고 복싱에서도 완전 100% 대입하기는 약간 힘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이웨더의 명성을 로드리게 잘 알고 있다. 그는 복싱에서 가장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3분 11라운드 기속하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은 전략을 준비했고.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한 의견. 자, 댓글 다시 볼게요. 홍만형 전성기. 중앙격투기 선수들은 아마 대부분 맥그리거의 승리를 원할 것입니다. 이기는 순간 중앙격투기 위상. 인기가 달라지 되니까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정말 아직까지도 중앙격투기 시장이 복싱 시장보다 미국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더 크지 않으니까, 만약 여기서 맥그리거가 이겨버리면은 엄청나게 또 커버려요. 왜냐면은, 그리고 맥그리거 이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가능성도 있어. 복싱계에서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다른 애랑 붙어 이러면서 알바레즈나 골로프킨이랑 붙여버릴 수 있어. 진짜로 체급이 다르지만 알바레즈는 또 체급 가능하단 말이야. 골로프킨은 모르겠는데 알바레즈는 또 체급을 빼가지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젊은 선수로다가 붙여버릴 수도 있어. 격투기에서는 정고 강한 거지 권투에서는 그냥 젊기만한 걸 수도 있어. 이것도 가능성이죠. 항상 또 가능성은 항상 또 존재하는 거니까, 모든 가능성은. 자, 그러면은 이 경기에 대해서 제 스토나이가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은, 결론을 내자면은, 이 경기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으로 저 스토나이가 내자면은, 메이웨더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른다.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된다. 경기 재밌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이 경기를 보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방송으로. 내일 밤에 또 경기 리뷰 방송 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 오늘 예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